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뉴스 대구 경북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모두의 뉴스민 11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뉴스민의 김규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박중혁 기자, 이상원 기자, 천영길 기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벌써 한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벌써. 네. 인디공호삼 이창원 대표님 일본에 지금 폴 맥카트니 공연 보러 가셨다고. 와, 폴 맥카트니. 와. 그 공연을 기다리기 전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중계 안 됩니까? 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폴 맥카트니와 모두의 뉴스민이 지금 같은 급이다. 네. 왜 이렇게 타인의 그 사적 정보를 이렇게 아무런 저런 거 없이 계속 공개를 하시고 계신데. 사적 정보가 아니고 이창원 대표님이 폴 맥카트니 공연을 보러 가시는 바람에 제가 땜빵으로 오늘 다른 일을 하고 오늘 다른 일을 하게 됐었죠. 그게 그 땜빵을 하게 된 그 기간에도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건 맞죠? 네, 오늘 그 CBS 녹음할 때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점심은 다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었습니다. 박준혁 기자님 바빠서.만 못 먹었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먹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꼭 알아야만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뉴스, 잊고 지나가기 쉬운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하는 뉴스민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의 중학생들만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구는 중학교 1학년만 내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각각 68억씩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걸고 당선됐었는데요. 당선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공약을 뒤집는 걸까요? 대구의 무상급식 시행률은 69.2%로 전국 꼴찌이고 전국 평균인 82.5%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지금 인천, 세종, 전남, 전북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까운 경북에서도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요. 대구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의당, 민중당,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 네, 경상북도도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죠. 네, 그러니까 한다죠. 전국에서 지금 대구만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김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정규직화 지침을 내린 후에 1년이 지나도록 지침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사이에 계약이 만료돼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주에 이 정규직화 일정과 계약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하면서 김충섭 김천시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김충섭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충섭 시장은 형평성에 맞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김천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비정규직 전체를 한꺼번에 전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자 193명 중에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이 49명인 걸로 노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3명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 전환이 완료됐었다면 일자리를 잃을 사람도 없었을 텐데요. 노조는 계약 만료자를 우선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혹시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기자님들. 저희보다는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편집국장이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하는. 왜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무상급식? 네, 초등학생은 하고 있고 저희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을 안 했어요. 대구에서 계속 살면은 중학교에 올라간다고 한들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무상으로. 저는 지금 경북에 땅을 보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경북으로 네. 이주하는 걸로. 네,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경북은 하고 중학교까지. 네. 그래서 어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철우 도지사도 공약이
무상급식은 추진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어쨌든 내 임기 내에 내년에는 중학교 전면,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순차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철우 도지사와 대학 동기다. TMI. 네, 친분을 과시하셨어요. 그 경북대 사범대 동기이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도지사도 동기까지 동문이고 동기. 예, 동기예요. 사범대 동기. 그래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잘 된다. 예, 그래서 경북으로 다들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대구가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경산 정도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땅이 경산 비싸가지고. 정도로 가면 가까운 곳으로. 박 기자 경산도 무상급식 하죠. 지금 제가 최근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지역에는 좀 무상급식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동지역에는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가지고 무상급식 대구시의 예산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을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대구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 110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만약에 중학교를 전체 전면 무상급식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110억에서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20억 정도를 더하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구시 전체 예산안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총 8조 원을 넘겼어요. 전체 예산안이 뭐 TK 패싱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국비는 올랐어요. 국비도 올랐고 복지 예산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제 다 오른 합쳐서. 거죠. 네. 근데 조금 욱했던 거는 이런 거죠. 돈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전기차 보급 사업이라든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뭐 이런 사업에 100억 단위 뭉뚱그려서 이 예산이 들어간 걸 보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알리바이도 저는 맞는 것 같던데 8월달에 그 시민 원탁회의 그 권영진 시장이 초선 때부터 대구 시민들의 참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8월달에 시민 원탁회의 주제가 무상급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수를 모아놓고 나왔던 결론도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급식의 질을 높이자 쪽으로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명분도 만들었고 내가 시민들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지금 급식 질을 높이자는데 더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그것도 명분이 되고 뭐 그러니까 굳이 서둘러서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시민단체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네. 약간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8월달에 이미 권영진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좀 참여를 해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좀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일이 많기도 했고 방심한 것도 있겠지만 좀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확인을 한 거라 가지고 약간 그 보도들을 보면서 당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제가 법 위반으로 잡혀가죠. 그렇죠. 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학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네, 정확한 거는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는 데 제가 좀 꽂혔어요. 의무교육이면 이거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면 우리가 또 대표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그렇죠.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군대와 학교를 또 동등하게 의무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죠. 무상으로. 군인은 무상으로 밥을 다 주죠. 지금 이렇게 선택한 거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공짜 밥을 주고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밥을 주지만 2, 3학년은 돈을 내고 먹어라 라는 거는 2등병과 1병까지는 무상으로 밥을 줄게. 상병이랑 병장은 월급에서 깔아. 뭐 이런 얘기랑 똑같다. 단순 비교를 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뭐 어쨌든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하네요. 교복도 줘야 되겠네. 교복도 그렇죠. 줘야 되고. 교복을 주듯이 교복도 줘야 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책임을 좀 져야 한다라는 그렇죠. 게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은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청의 시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경북에서는 사실 뭐 정규직 전환을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요지는 그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도 대대적으로 일면에 사진이 나오는 등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조선일보 와.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보수 사설도 보수 나왔어요. 어. 김천시장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저 민주노총의 떼쓰기다라는 식의 사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갑자기 이거 김천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불거지는 게 뭔가 딴 지역도 지금 대구 구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경북 전체를 봐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닌가. 지침상으로 보면 어쨌든 무계약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전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3일 동안 내 방을 뺏었어. 뭐 이거 열이 이틀. 이틀인가요? 그래서 열이 뻗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단순 비교를 해봐요. 권혁태 대구 고용노동청장실 점거를 했잖아요. 점거 농성을 10일이 넘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선일보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거는 건들 수가 없죠. 지금 뭐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지금 노동청장은 정부에서 노동부의 관료잖아요. 관료인데 반해 김천시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기에 이 김천시청 이틀 점거가 더 유리해 보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하고 청장이 한 보름 가까이 업무를 못 봤잖아요. 출근도 못 하고. 정책이 약간 두 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도 하니까 노동청은 그 삼성의 그 무노조 정책에 협력해주는 사람으로 찍혀서 이제 점거가 들어간 거고, 이건 정부 정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이 전체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를 걸고 들어간 점거이기 때문에 약간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정책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그런 의혹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삼성이랑 연관이 됐으니 괜히 신문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삼성의 요즘에 시기를 그렇잖아요.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건. 그렇겠죠. 의혹인 거죠. 그 정도로.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심찬 이 기자의 눈 코너인데요. 이번 주 내내 이상원 기자님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를 다녔는데 좀 어떠셨나요?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었어요. 네. 결론은 재미가 없더라. 이게 행정감사를 지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민분들도 잘 모르시기도 하실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하고 시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각각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고 있다. 이게 국회 국감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죠. 일단은 대구시 내거리 같은데 플랜카드도 엄청 걸려 있던데요. 그렇죠. 제보를 하라고 붙어 있는데 제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어제 그 소방안전본부 국가 행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회의 시작 전에 제보 들어온 내용을 그 위원장이 질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걸었던 제보 내용은 아니었고, 그 2003년에 있었던 그 지하철 화재 사건 그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한 제보, 이제 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받는 그 정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시의원들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그냥 뉴스 쓸 게 없는 쓸거리가 없는 행감이었죠. 뭐 보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일을 열심히 한 곳은 시의회 홍보처였죠. 홍보처요? 네, 시의회 홍보처에서 열심히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줬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시의회 행감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다 비슷한 뉴스들이 다 나와 있을 건데, 그게 대부분 이제 시의회에서 뿌린
보도자료 내용에 바탕을 해서 쓴 기사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일차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일부 좀 관심이 가는 질의와 그리고 어떤 사실들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뭐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중심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경북 쪽 행감 이야기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천영길 편집장과 박준혁 기자가 각각 뭐 몇 군데를 다녀온 곳이 있으니까 얘기를 좀 덧붙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기사도 몇 건 쓰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재밌었던 기사가 수영장 관련 기사였거든요.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정말 재밌는 기사인데 그건 제가 이제 행감이 하루에 막 3개씩 4개씩 가거든요. 같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챙길 수는 없고. 눈이 4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눈이 그렇게 보려면 8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한 명이 2개가니까. 이 기자는 눈이 크잖아. 이 기자의 눈을 8개로 분할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보진 못했고 교육이 행감 내용을 뭐 시민분들도 아시면 좋은 내용이긴 한데 당일날 오후 늦게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시의회에서 벌어진 행감은 녹화한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되돌려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게 사단은 그렇게 벌어졌는데 굉장히 우연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잡은 격으로 사건이 확인이 됐거든요. 박우근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마지막에 뭐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팔공산 수련원에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만들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죠. 원장님이 그게 올해는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이제 보험 문제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관할구청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우근 위원장도 답변이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의응답이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박우근 위원장은 보험을 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재차 물으셨고 원장은 아니 그럼 어쨌든 이게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의는 끝났어요. 거기에서. 근데 보험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수련원이 국가기관이기도 하고 뭐 그 보험을 들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육진흥법이 있고, 체육시설법이 있고, 그리고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그 각각의 기관에 각각의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지 관할구청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고 보험을 들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을 들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 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보험을 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우근 위원장 어쨌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정경원 시의원이 받아서 그걸 질의를 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본인이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왜 못 쓴단 말이냐? 하니까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걸 확인을 안 했냐? 그러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경원 시의원이 대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론은 수련원에서는 쓸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옮겨야 된다. 간이 수영장이라서 옮길 수는 있으니까 옮길 수 있는 곳을 지금 물색 중이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났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네. 물색 중이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방송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검색을 좀 했어요. 검색을 하니까 작년 8월, 7월쯤에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걸 지었다고? 네, 거기에 전국 최초로 간이 수영장을 설치를 했다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때 보도도 꽤 많이 됐거든요. 했는데 돈도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실상 올해는 한 번도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쓸 수 없는 곳에 지어놓은 그렇죠. 거네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아니 거예요. 그
그래서 작년에 지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쓰긴 썼어요. 아, 작년 썼어요. 작년- 아마 이것도 썼다고요? 한번 취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보험이 작년에 안 든 상태에서 쓴 썼을 거죠. 수도 있겠네요. 예, 썼죠. 아니, 보험을 안 된 상태에 쓴 거죠. 그리고 아마 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부적으로 그거까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큰 사고는 아니어도 그 어떤 작은 어떤 상해 사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문제를 따져봤을 거예요. 아 그게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보험 문제와 상관없이 쓰고 있었을 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여름에 애들을 데리고 여기 대구 시내 곳곳에 구청들이 설치해 놓은 그 야외 수영장들 종종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금호강변에도 있고 신천 둔치에도 있고 저 수성구에도 있고 각각 구청마다 그걸 다 설치를 해 놓잖아요. 달서구청도 설치를 했고 여기 이게 다 설치가 됐는데 교육청은 왜 그걸 확인 안 했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네. 그럼 굉장히 어리석어. 그러니까 학교는 설치가 가능하대요. 학교에는. 그래서 학교에도 지금 작년에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당연히 수련원도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크고 작은 뭐 큰 사건까지는 없었을 거고 작은 뭐 다치는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 문제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 이게 보험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사고가 난 게 있는지 또 추가로 한번 하다가 그러면 중단을 한 겁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했고 운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못 수영장이다 보니까 딱 여름 한철에만 개장 운영할 수 기간이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하고 올해 여름에는 이제 못 쓴 거죠. 보험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지금 방송을 이게 그러면 내년 여름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기서 못 쓰는 상황인 거네. 거죠. 수련원에서는 일단 못 쓰는 건 못 쓰고? 확실한 거고 옮겨야 하는 옮겨서 상황인 다른 학교로 옮겨서 근데 그게 꽤 커요. 사진만 봐도 거네. 꽤 큰 시설이어서 그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을지도 네 5천만 원이 지금 공중으로 뜰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추가로 상황인 또 거네요. 이동을 시키면 추가 비용도 들겠죠. 이전 시키는데도 돈이 들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데서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교육청에서 예전에 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는. 음. 그리고 그런 행감을 제가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다른 수련원이 있어요. 또 있- 낙동강 수련원이라고 거기에는 낙동강 인근에 있는 수련원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강에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보트죠. 보트를 타고 나가서 생존 수영을 하는 교육 과정도 있고 있는 수련원은 따로 있고 803 수련원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존 수영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야영원 이제 학생들에게 놀이용 교육용으로 놀이용으로 놀이용.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안타깝네요. 네. 아깝다 맞죠.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었잖아요. 기사 똑같이 보도된 게.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803 수련원에서 그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복 터졌네요. 803 803 수련원이 뭐 이것저것 많이 지적을 그러네요.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진년 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네. 이진년 의원이 이제 감사 시작 전에 교육위원들끼리 이제 그 803 수련원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시설도 좋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셨대요. 이거 여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때는 교육원장이 일반인은 사용을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준현 의원이 돌아와서 뭐 혹시나 싶어서 이제 실적을 외부 단체가 쓴 실적이 있는지 내놔봐라라고 하니까 자료가 왔죠.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현재까지 사용 실적이 왔는데 외부 기관과 단체가 사용한 이력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외부 일반인가 외부라고 하면 이제 교육기관이 아니. 교육기관이냐 아니냐. 네, 그렇죠. 학교 학생시설, 학교와 뭐 이제 뭐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아닌 기관들. 순수하게 이제 외부 단체인 건데 제가 기사를 썼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2017년에 8회 8번 그리고 2018년에 현재까지 9회 교육기관이 아닌 외 단체나 기관에 수련원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 기관들이 사용한 기관들이 언론사거나 교회, 뭐 복지재단 이런 곳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이라고 보긴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곳들이어서 왜 웃고 계시죠? 희미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아니 언론사면 우리도 신청하면 쓸 수 있나? 쓸 수 있나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네. 내역들이 뭐 있는 사용한 뭐 이유가 뭔지도 공개가 돼 있긴 하던데 뭐 부자 캠프 뭐 이런 내용들이 무슨 있더라. 캠프? 부자. 부자 캠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 돈 많은 부자 이거 아. 말고요. 아버지와 아들. 또 저 부자 되세요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캠프인 줄 네, 그건 알았는데. 아니고 뭐 부자 캠프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했던데 뭐 이준현 의원은 단체들이 어떻게 신청을 한 거냐 이게 자기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던데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고 뭐 기준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수련원 원장은 이제 신청은 보통 전화로 한다고 답을 했고 기준은 이게 조례상 원장이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허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오면은 원장이 판단을 해서 허용을 해주는 거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준현 의원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특혜를 줬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기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준현 의원은 뭐 그렇게까지 질문은 하진 않으셨고 어쨌든 지금 사용한 사람들을 보니까 단체를 보니까 보통의 일반인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용해줬다라고 해주고 싶으면 좀 확장을 해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홈페이지 상에 좀 마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질의를 하고 마치셨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내용 중에서 어쨌든 언론사들이 이용을 했다라는 지점에 좀 꽂혀서 저는 뭐 기사를 쓰긴 했는데 그 언론사들 썼다고 지적하지 말지 그랬어요. 제가요? 네,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저희도 한번. 좀 쓰게. 아니 뭐 어쨌든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문제는 이거 오픈돼서 이제 알려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언론사가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건 어쨌든 그 기관을 취재하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아니까 쓸 수 개인적으로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네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공평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공중에 열려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 그 중에 뭐 저희도 언론사가 아니어도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빠졌네요. 근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들이 함께 와서 써야 돼요. 학생들과 함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 원장도 그 기관들이 와서 쓴 건 맞고 한데 학생들이랑 같이 와서 쓴 거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자 캠프 뭐 이런 그러면 학생들이랑 같이 명목으로 왔겠네요. 네. 했다고 하니까 뭐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게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803 수련원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은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올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종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 부분은 저 이질련 시의원을 좀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그 부분은 네. 803 수련원을 갔는데 뭐 동료 의원들이랑 같이 간 거였잖아요, 교육위원회. 근데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해봤다는 거, 그 질문이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열심히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생활 속에 꿀팁을 하나 발굴하신 것 같네요. 꿀팁. 꿀팁이네요. 혹시 뭐 더 소개할 내용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환경위원회가 조금 볼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제 대구시의회가 5개 상임위로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교육위원회 이야기였고 교육위원회가 오늘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은 교육청 행감을 하거든요. 네, 오늘 지금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저거죠. 기관의 그 주요 업무 보고를 했고 오후에는 지금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무상급식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이것도 아마 이진년 의원이 아니면은 대부분
의원이 전부 다른 의원들은 전부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할 의원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교육청이나 교육감은 정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한국당은 무상급식이 일단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무상이라는 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까 아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겠죠. 별로 언급 자체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아마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뭐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되돌려보긴 하긴 할 건데 추측이고 그 과정에서 오늘 시민단체에서는 그 시의회에서 앞에서 피켓팅을 했었거든요. 무상급식 관련돼서 피켓팅을 했고 해서 아마 질의가 나올 거고 관련 내용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확인 후에 기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아까 네, 그리고 이어서 경환이 경제환경위원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제가 보도했던 내용이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거예요. 이게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그 패션 산업 되고 있는 패션 산업 연구원에 있었던 이제 불법 임대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어요. 그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식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 질의 과정에서 좀 의문스러운 상황들이 좀 벌어졌죠. 이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이게 2017년 4월에 패션 연구원에서 불법적인 임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게 올해 4월에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벌여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시는 뭐 했냐? 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대구시에서 답변이 우리는 4월에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연구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1년 동안요? 1년 동안 몰랐다고 이제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면 안 되냐면은 이제 연구원에 임대를 하려면은 입주를 하려면은 다른 기관이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구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구시 승인 절차를 안 거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동안에 대구시는 대구시의 주장이 맞다면은 사실이라면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뭐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또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추가로 취재라기보다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노조나 그쪽에 있는 분들은 대구시가 그때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2017년 4월에 이미 그 문제 있는 임대가 이루어질 때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대구시에도 질의를 하고 문의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도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걸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 5월에 대구시와 이제 패션산업연구원의 공공연구노조 소속의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소속의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가 주고받은 문서관계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노조에서 임대 관련돼서 질의를 했고 임대를 하려면은 이런 조건에 있는 기간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고 대구시에서는 임대를 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변을 주는 그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위법한 임대가 이루어진 기관의 이름이 한국의류산업학회인데 그 학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아요. 네, 그 공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그 공문이 주고받은 공문이 그 사건 때문에 주고받은 공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구시에 확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고받은 공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임대 관련돼서 질의가 와서 우리는 임대 관련돼서 답변을 해준 거지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된 학회와 관련된 질의 응답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노조와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담당자 과장이 이미 행감에서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더 문제가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아마 뭐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뭐 위증과 관련된 행감 내에서도 위증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증과 관련된 누군가 고발을 하고 이런 뭐 수사 과정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 김동식 의원의 최종적인 뭐라고 할까요?
질의의 끝은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대구시가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 도대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둘 거냐. 학회가 여전히 문제 있는 학회가 여전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들은 지금도 임대 중인 지금도 거예요? 임대 중이에요.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구시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대구시는 뭐 끝끝내 몰랐고 학회도 지금 퇴거 명령을 해둔 상태긴 한데 퇴거 명령을 하고 6개월의 기한 동안 그 학회가 퇴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뭐 변경들 시설 변경을 하든지 뭘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퇴거를 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문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건데 6개월을 다 채우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요. 학회가 거기 들어오면서 계약한 게 2년인데 딱 계약 기간 딱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은. 그러면 자기 뭐, 할 일 다 하고 걔네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대구시는 그냥 지켜만 보겠다라는 거기 근데 때문에. 그게 대구시가 불법 임대인 거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걔네가 들어왔던 걸 대구시가 승인 안 해준 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건데 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바뀌지 않았겠어요? 네, 담당 직원이 바뀌긴 했어요. 중간에. 네, 네. 담당 직원이 바뀌기도 했고 이게 아시잖아요. 다 취재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과에서는 알았는데 자기는 몰랐다 이런 거예요? 아니 과도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입장은 근데 모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과장은 몰랐을 수 네. 몰랐을 수 있죠.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벌어져서 그런 내용이 좀 가장 좀 이번 3일 동안의 행감에서 아직 7일이 더 남았지만 3일 동안 행감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재미있고 핫한 순간들이었다. 뜨겁게 열기가 타올랐던 순간들이었고 나머지는 뭐 제가 다 챙겨본 건 아니지만 제가 챙겨본 것들 중에서는 평이했다. 의원님들이 그냥 뭐 덕담 주고받고 열심히 해달라.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보충해달라 정도의 질의응답. 그래서 기사 쓸 게 없었다. 너무 훈훈해서 너무 훈훈해서. 기사 쓸 제가 게 너무 없었다. 근데 얘기를 많이 했네요. 대구시 관련돼서. 경북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저 이제 잠에서 깬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었네. 너무 재미가 없었네. 경북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니 앞에 그 부분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수영장 이야기는 참 재밌었는데 네네. 그 경제환경위원회 이야기는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래서 겁니다. 모두의 뉴스미 팟빵에서 구독을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민 홈페이지에서 기사들을 많이 검색하시면 똑똑한 대구 시민이 될 수 있다. 대구와 관련된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네. 하시죠. 똑똑한이라기보다는 똑똑하면 피곤해지거든요. 뉴스민을 보면 똑똑해진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